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다우는 0.98% 상승, S&P 500은 1.41% 상승, 나스닥은 1.67% 상승, 원달러 환율은 마이너스 0.47% 하락,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4.56%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2.05% 상승,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35%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34%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34% 하락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세일즈포스는 실망스러운 23년도 가이던스에 마이너스 3.3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클라우드 데이터 플랫폼 제품 수익이 매년 83%씩 증가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23.0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달러트리는 1년 내내 전망치 하향 조정 후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예상치에 부합되는 수익을 발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너스 10.2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플루토는 예상보다 큰 손실과 수익 감소를 발표를 하고 회사가 다음 회계 연도에 대한 전망을 내놓지 않으면서 마이너스 18.32%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상승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는 4.8%,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96%, 온반도체는 6.5%, 엔비디아는 4.01%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요. 2분기 GDP는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0.6%로 지난달 마이너스 0.9%와 예상치 마이너스 0.8%를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3천 명으로 지난달 24만 5천 명, 그리고 예상치 25만 3천 명보다 낮은 수치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날 화두가 된 것은 잭슨홀 미팅의 시작과 연준 의원들의 발언입니다. 트레이더들은 잭슨홀 경제 심포지엄에서 많은 정보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결과는 내일 발표가 되는데요. 일단 이날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4명의 연준 의원 중에 3명이 9월 금리 인상 폭에 대해 아직 언급하기는 이르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는데요. 즉, 지표를 더 확인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며 내일 발언이 있을 파월 의장 역시 이와 동일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 시장은 예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왔고 내일 있을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예상치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며 상승을 했습니다. 라팔 부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 급등세가 고점에 이르렀다고 말하긴 이르다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9월 기준금리 인상폭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지표가 강하고 인플레이션이 완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75bp 금리를 인상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아직 연준이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지만 9월 인상폭에 대해 아직 중요한 지표가 남아있어서 말하기는 이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기준금리를 3.4%를 웃도는 수준까지 인상하고 한동안 그 수준에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9월 금리 인상폭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으며 8월 CPI를 보고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올해 금리를 앞당겨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면서 금리를 3.75%에서 4%까지 인상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소피의 투자 전략 책임자 리즈 양은 시장은 우리가 중간 사이클인지 후반 사이클인지 결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몇 가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우리는 제롬 파월의 연설에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소식을 기다리고 있으며 많은 방향성이 없이 꼼짝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홈버그 인베스트먼트 제프 클링겔 호퍼는 다소 약한 경제지표를 용인하는 완전히 매파적인 연준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오늘 시장의 강세에 놀랐으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간 더 많은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9월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39.5%, 75bp 인상할 확률은
60.5%로 내다봤습니다. 시얼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2.37달러 하락한 배럴당 92.52달러, 2.5%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유가는 이란 핵합의 복원 시 이란 석유 수출 제재가 해지될 가능성에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전날 이란 측은 EU가 제안한 핵합의 최종 중재안에 대한 미국 서면 의견서를 받았다라고 발표를 했으며, 이란 정부는 미국의 답변을 검토 중이며 EU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9월 5일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이 논의될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이 여파로 산유국들의 감산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일 발표되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잭슨홀 회의 결과에 따라서 달러의 영향으로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일 국내 주식시장은 연준 의원들의 예상치 내 발언들과 함께 내일 발표되는 잭슨홀 미팅 결과 역시 예상치 내 발언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이 기대되면서 상승을 했듯이 국내 시장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상승 흐름으로 반도체 주식들과 여행주들이 살아나는 부분이 국내 증시에서도 온풍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유가의 앞으로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을 것 같으며 장단기 금리가 더욱더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점, 그리고 예상치 내의 발언이라고 해도 어찌되었건 8월 CPI가 높고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은 주저없이 75bp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거의 확정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8월 CPI는 유가의 등락도 있었고 원자재 가격도 하락 추세를 꺾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며 최근 반등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생각하는 만족스러울 만한 인플레이션 지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실업률이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것도 다음 달 발표되는 고용보고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9월 21일 열리는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75bp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9월 13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로 인해 앞으로의 전망이 매우 낙관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큰 횡보가 될 수도 있고 서서히 하락하는 재미없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업들의 컨센서스가 점차적으로 좋지 못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내가 내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주가가 하단 지지를 받는 하락을 했을 때 조금씩 모아가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박스를 그어서 하단과 저항 사이에 매수와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좋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 흐름을 보였듯이 내가 바라본 기업들에 대한 가치가 명확하다라고 하면은 모아가는 전략도 유효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 공격적인 매수와 종목의 수를 늘리는 것은 리스크가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성투, 즐거운 금요일과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